자, 이번 시간 170쪽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순환할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이트보드로 우리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린 하트 그려주시고요. 팔다리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판막 그려주시고요. 정맥 그 자체도 판막 있는 거 이제 배웠으니까 그려주세요. 자, 혈액의 이동 방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의 이동 방향. 네, 판막 덕분에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한번 우리 적어볼까요? 정맥, 동맥, 심방, 심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심방, 심실, 정맥, 동맥. 다 했습니다. 우짜 우짜 방실 방실. 우짜 우짜 방실 방실. 저도요 해서 우리 다 붙었죠. 이제 우리 온몸 순환과 폐순환을 배우는 그 단계에 왔습니다. 자, 사실은요, 심장의 혈액은요, 두 사이클로 도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로 연결된 회로 아닌가요? 자, 한번 해볼게. 그래서 좌심실 기준으로, 좌심실 중요하니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심실과 연결된 이곳은 네, 대동맥이었지. 대동맥. 좌심실이 두꺼운 이유가 온몸으로 내뿜기 위해서 근육량이 많았고, 그리고 대동맥도 그래서 혈관벽이 엄청 두꺼워요. 대동맥이야. 여기가 온몸으로 가는 대동맥이면은요, 이쪽, 반대쪽, 크로스 쪽이 대정맥입니다. 다시, 그래서 우심방 거쳐서 우심실 왔을 때,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산소를 얻으러 폐동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으로 돌아오는데, 그쪽이 크로스라고, 폐정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넣고, 교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순환을 할까?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온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과 우심실에서 나간 혈액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좌심실 먼저 나오죠.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은 대동맥을 거쳐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서 그 혈액은요, 온몸에 분포하는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모세혈관 물질 교환. 근데 어떤 세포랑 물질 교환해? 네.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 주변 세포랑 물질 교환합니다. 그 물질은요, 산소와 영양소 공급, 세포에서 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는 그러한 물질 교환을 혈액과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 교환을 마친 혈액은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좌심실에서 나갔다가 대동맥으로 나갔다가 이제 대정맥으로 나가는 거 아는데요. 동맥과 정맥 사이에 뭐가 있다고? 모세혈관이 있다고. 이 모세혈관이 뭐라고요? 네. 온몸에 있는 세포랑 물질 교환하는 모세혈관이라고요.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로 이동한 다음 폐동맥을 거쳐서 폐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요. 이제 폐의 모세혈관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 물질교환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물질교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습니다. 폐포와 이렇게 물질교환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 폐는요 기체가 드나드는 곳이에요. 즉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산소와 영양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소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까닭은 폐가 기체만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폐에서 기체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폐니까. 패고 싶다고요? 폐니까 기체 교환을 하는 거니까 산소, 이산화탄소만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온다. 그걸 폐순환으로 한다. 선생님 해볼게요. 자, 내구역으로 그렸고요. 이제 우심실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쪽은요, 폐로 가요. 폐동맥. 그리고 저쪽 크로스로 들어와서 폐정맥으로 들어올 거야. 그런데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사실 모세혈관이 있다고요. 네, 모세혈관 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이때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물질 교환은 누구랑 일어나는 거냐면 폐를 이루는 폐포. 물질 교환 중에서도 기체 교환이라고. 물질 교환. 폐이기 때문에 물질 중에서도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에서 온몸 순환과 폐순환을 반복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 그림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순환 경로, 온몸 순환 경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심실에서 나와서 대동맥으로 가서 온몸의 모세혈관 물질 교환. 네, 온몸의 세포로부터 산소 영양소 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아와서 대정맥으로 돌아와서 우심방 크로스 완성. 다시 한번 보여줘요. 모세혈관 물질 교환. 오케이, 크로스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폐순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순환. 자, 우심실에서 출발합니다. 모세혈관 물질 교환인데 폐니까 기체 교환. 좋아요. 다시 한번. 자, 폐순환. 우심실에서 나와서 동맥 모세혈관 폐포랑 물질 교환할 건데 폐가 기체만 드나드는 곳이니까 기체만 드나드는 거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거에서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온몸 순환과 폐순환을 원래 그림에 맞춰서 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모세혈관 옆에는 반드시 물질 교환하는 거를 그려줘야 돼. 자, 보세요. 이쪽 그림 보세요. 자, 대동맥에서 나와서 온몸에 모세혈관 있죠? 여기 아래쪽. 그랬을 때 이 사람을 꼭 그려줘야 돼. 그래야지 물질 교환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화살표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는지. 네, 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주는 거고 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는 거. 반드시 화살표에 따라서 무엇을 주고받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위쪽 폐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혈관 주변에 어떤 것과 물질 교환하는지 반드시 같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근데 마침 폐순환이니까 폐를 그려줘야 돼. 폐포. 네, 폐를 그릴 거야. 그래서 물질 교환하는 거 그려줄 건데 이때는 화살표. 네, 폐로부터 기체만 받는 거야. 또 폐로 기체만 주고. 근데 그때 영양소나 노폐물 쓰시면 안 되고 한 개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산소를 폐로부터 받는 거야. 이거 화살표 엄청 틀린다. 화살표 엄청 틀려요. 자, 지금 선생님 폐순환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려줄게요. 자, 지금 이거 폐모세혈관이에요. 폐모세혈관. 자, 폐모세혈관. 자, 맨날 주는 거 산소 좋은 것만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폐의 모세혈관은 폐랑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폐포랑 물질 교환하는 거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폐에서는 물질 교환이 기체라고. 기체만. 두 번째, 화살표 방향 잘 기억해야 돼. 왜? 폐는 산소가 많은 곳이야. 기억하세요. 폐는 산소가 많은 곳이야. 그래서 폐로부터 산소를 받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안 돼. 모세혈관이 산소를 폐로부터 받아오는 거야. 그리고 폐 모세혈관이 세포로 받은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모세혈관에서 항상 좋은 것만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폐는요. 폐하고 물질 교환하는 그 폐 모세혈관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체만 교환한다는 사실. 폐니까. 두 번째,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폐는 산소가 많은 곳이라서 폐로부터 받아오는 게 산소야. 폐로 주는 게 산소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틀린다고.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진도 다 끝났어요. 폐순환이 일어나는 경로 순서대로 쓸 수 있겠지. 잘 쓰세요. 우심실,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잘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어요? 자,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산소 운반 작용하는 건 적혈구, 식균 작용하는 건 백혈구, 혈액응고 작용하는 건 혈소판이에요. 세 번째, 혈액은 심장에서 나가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을 지나오는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네 번째,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고무띠로 윗부분을 묶고 아랫부분에 혈액을 채취하는 까닭은 뭐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고무띠로, 자, 팔이 여기 있어요. 고무띠로 윗부분을 묶고요. 어디서 채취해? 여기 아래쪽에서 채취한다고. 그 이유는? 자, 지금 손끝에 있는 세포한테 모세혈관이 갔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 정맥을 건드리는 거야. 정맥이 피부 근처에 있거든요. 자, 정맥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맥은 판막이 있어요. 판막은 뭐예요? 막아주는 판이에요. 어떻게? 한쪽으로만 가게. 한쪽 방향. 즉,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손끝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그랬을 때 판막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판막 다른 색깔, 노랑 색깔로. 판막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랬을 때 윗부분을 막으면 판막이 이렇게 닫히면서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고 윗부분을 막으니까 올라갈 수도 없는 거야. 자, 아랫부분은 안 막는 이유가 원래 판막을 통해서 막혀 있으니까. 막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윗부분을 막는 이유는 내가 인위적으로 막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혈액이 잘 보이도록, 혈액이 고여 있도록 볼록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피부 근처에 정맥이 있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정맥을 채취하는구나. 아셔야 돼. 두 번째, 정맥은 판막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구나. 세 번째, 그 다음 팔의 윗부분을 묶고 아랫부분에서 채취를 했네. 즉, 내가 볼록하게 아예 다 완전히 막힌 상태구나. 그래서 혈액을 채취하기 쉽구나. 됐어요? 너무 어려워서 문제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와 있으니까 알긴 알아야겠지. 묶는 까닭 결론만 기억하면 정맥 속 혈액을 채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정맥 속.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뇌를 비롯한 온몸에 뭐하고 뭐를 공급해요? 네, 맞습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어서 해야 하는 거는요. 맞습니다. 173쪽. 173쪽 문제를 푸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얼른 수업하고 답 맞추세요.